죽어도 죽어지만 아이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보육 문제잖아요. 네, 워킹맘들 많이 힘듭니다. 일단 어린이집부터 구하기가 어렵다는 예,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문제일까요? 자, 막상 아이를 낳으려면 나면 어디서 키우지? 그거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키워주지?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집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가사 도우미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 맡겨야 되는데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기 통계를 한번 보시죠. 줄고 있어요. 아, 많이 줄고 있네. 아이가 없으니까 줄이는 건가? 보낼 데가 없네. 유치원도 저렇게 5%나 줄었어요. 이게 악순환인데요.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원화 모집이 어려워지죠.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들이 또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것을 다 합해보면 한 80% 정도까지는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요. 한 10가지가 넘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인건비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보육과 취약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 키우는 데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설은 큰 차이 없어요. 잘 해줘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인건비 많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인건비 명목으로는 지원을 안 해요. 제가 볼 때 지원 방법이 잘못돼 있는 거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100% 지급해서 다른 교육 공무원과 같이 취급을 해주면 그러면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죠. 저는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걸 헌법 규범화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들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서 그렇죠. 강사들 똑같이 월급 받게 이렇게 예. 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립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인건비가 국가에서 100% 지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 중학교만 좋은 해도- 지적이신데요. 네네네. 지금 사립학교에 자기 자녀가 들어갔다고 해서 학교에다 돈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 선생님들 인건비 누가 주냐 하면 전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 교육을 하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인성과 지성, 감성은 취학 전에 90%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보다 사실은 취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여기는 저 인건비를 세금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면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 생각이죠.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이 출생률이 전 도시가 지자체도 1을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중에 1등한 데가 세종시예요. 아, 세종시. 세전시. 이게 왜 그럴까요? 세종시의 보육 요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집단 거주하는 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니까 우선 소득 수준이 고르죠. 그다음에 생활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50%가 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선생에 대한 대우라든가 또 근무 조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보육 여건이 국내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출생률도 높아진다. 그러네. 마음이 편하면은 일단은 한번 나을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육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렇다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따로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와 똑같은 돈, 오히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 적은 돈을 내면서도 보육의 질을 이렇게 높여주면 출생률은 높아진다. 안심하고 거기 맡기니까.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지만 네. 이렇게 촬영하다가 가끔 뭐가 울려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집 딱 뜨잖아요. 제일 무서워. 계속 생각해. 왜 그런지 열이 나나? 어디가 아픈가? 갑자기 기침이 시작됐나?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근데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죄송한데 저 애 때문에 갈게요. 갈 수 없잖아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일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막 친정 엄마한테 엄마 빨리 어린이집 좀 가봐. 이렇게 막 연락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방학 때 제일 싫어요. 방학 때. 그때 어릴 때 즐겼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매일 뭔가 해줘야 되니까. 맞아 어디 맡길까? 어디 맡길까? 또 그나마 우리 집 앞에 그 키움센터 있어가지고 거기 맡길 수 있는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맡겨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에요. 맡길 데도 없고 뭐 맞아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 저는 이모님이 계시지만 주말에는 없어요. 근데 일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되게 복잡해요, 마음이. 네, 불안하죠. 불안하죠.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방송을 하시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허용이 안 되니까 힘드실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거든요. 불안하고 아이 키울 때 어디서 정말 어린이집에서 전화 오면 마음 불안하고 한 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보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를 중심으로 언론에서도 그러고 정부도 이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해요. 강제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게 제도화하고 사회 문화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남편도 출산휴가 받아가지고 반씩 키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3자는 말하기 쉽지만 남편은 쉬면 봉급 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당장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네. 그러니까 남편 쉬면 안 되죠. 쉬 저희 딸이나 저희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맞벌이 부부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오래 비워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딴 사람이 뺏어 맞아. 어쩔 수 상경이 없는 뭐예요? 거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벌써 나왔어요. 그럼요. 대단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맞아. 재택근무와 남편의 휴가, 자기의 휴가 시간 계획 봐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집은 요렇게 유연근무를 하게 해주면 퍼펙트 하겠다. 그러면 그걸 갖고 노사협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완전 유연근무 제도를 토론을 해가지고 기업의 실태도 조사해보고 그거를 모두 공감하면 그것도 헌법규범에 박자입니다. 그 기업 형편 맞게. 네. 저 일본에서도 출산율이 많이 허락했었는데 좀 올라갔어요. 저 공부했는데요. 이토츠산사라고 네. 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남편한테도 뭐 애 아빠한테도 많은 도우미를 줬어요. 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산율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토츠 상사는 일본의 유명한 회사예요. 이토츠 상사는 출산 가족뿐만 아니라 전 사원에게 완전 유연 근무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완전 유연 근무 제도가 또 헌법상 규범으로 꼭 만들었으면 하는 제도인데요. 이 회사가 2012년에는 0.6의 출생률, 당시의 일본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출생률밖에 안 보였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평균이 1.3인데 무려 3배가 뛰어갖고 1.97의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출생률이 높아지면 기업이 손해나면 장기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생산성이 5배나 높아졌어요. 생산성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봉급도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일본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가 됐어요. 저도 가고 싶어.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는 또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줘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완전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아이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면 워킹맘들이 마음 편하게 맞아요.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출생률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예요. 주당 법정 의무 근무 시간을 35시간 근무제로 해서 EU 평균보다 더 작아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재택근무하고 오, 너무 좋다.
저 같은 경우 뭐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고 이렇게 해당하는 게 없어요. 게다가 와이프도 프리랜서라 같이 부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물론 이렇게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니까. 네, 하고 있고 저희 신랑도 자영업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육아 휴직 이런 건 뭐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애를 낳으면 더 일해야 돼요. 더. 그렇죠. 하지만 애기도 봐야 되니까 서로 막 시간을 쪼개면서 막 애도 보고 일도 하고 이게 솔직히 힘에 부쳐요.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속상해요. 완전 유연근무제도가 자영업자 부부인 경우에는 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프랑스 가족기금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현금으로 도와주면서 필요한 보조를 가사돌봄이나 아이돌봄이를 쓰도록 하는 필요한 시간에 진짜 실질적이다. 전 국민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니까 제일 필요한 그렇게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싱글마자나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우리에서는 없어요? 그러게. 집에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해줘야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출산수당이라든가 뭐 양육수당이라든가 교육보조금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팍스 제도는 사실혼 관계라든가 또 우리 사유리 씨처럼 아이를 키운다든가 미혼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연대에 의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따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요. 팍스 제도죠. 그러면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같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이 팍스 제도에 의해서 태어난 출산아가 전체의 64%가 돼요. 일단 결혼해서 살고 애까지 낳아서 키워보고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문화가 다르네요. 그러게. 혼인신고 하든 안 하든 똑같이 혜택 받는 얘기죠. 우리 국회에도 이런 주장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 이거 갖고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승복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조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소중한 우리의 인적 자원인데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그거를 품어안고 같이 우리의 좋은 인재로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우리도 이런 걸 도입할 때 하는 거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유연한 생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